남해안을 덮친 적조가 한 달여 만에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남 일부 해역에는 아직 저밀도 적조띠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터져 출근길 창원도심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상수도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8년 동안 270여 차례 절도를 한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40대 평범한 가장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복지 사업을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단체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남해안 양식장을 덮쳤던 고밀도 적조는 발생 한 달 만에 소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일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저밀도 적조띠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식장에 먹이를 던져주자 물고기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양식장 코앞까지 밀려들었던 검붉은 적조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방제 작업도 이달 초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방제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적조가 빨리 소멸돼가지고 현재 우리 어민들은 조금 한시름 놓은 편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경남해역을 뒤덮었던 적조는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수온이 낮아진 데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줄면서 적조 생물 밀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산과학원은 경남 남해와 거제 해역 사이에 내려졌던 적조 경보도 주의보로 대체했습니다. 바다 위를 뒤덮었던 고밀도의 적조띠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류 219만 마리가 폐사해 12년 만에 최대 피해가 발생한 남해안 전남해역에서는 여전히 국지적으로 저밀도 적조띠가 관측돼 적조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온도 적조 생물이 확산할 수 있는 23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개째 내외까지 밀도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수온이나 여러 상황을 볼 때 좀 더 주의를 하고. 올해 적조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지금까지 어류 354만여 마리가 폐사해 51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상수도관이 터져 출근길 창원도심이 물바다로 변하고 2,5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다 벌어진 일인데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 업체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차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가 바퀴가 반쯤 잠긴 채 흙탕물을 가르며 겨우겨우 움직이고 어른 발목 넘게 물이 차오르며 인도까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한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다 상수도관을 건드려 터진 겁니다. 흙이 튀어나가길래 저 옆에 공사장에서 지하수가 뚫렸나 보다 싶어서 어디가 뚫렸나 보니까 저 물이 흙탕물이 상수도물이 튀어서. 1시간 동안 쏟아진 수돗물은 700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800톤. 공사 현장에서 수도관이 터지면서 이렇게 출근길 도로가 1시간 넘게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2,500여 가구도 한나절가량 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만 상수도관 파열이 두 번째라는 점입니다. 앞에 저녁에도 우리 저것도 8시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경기 내부에 박았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도 수도가 터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수도관이. 시끄러 당연히 밖에 나가 있어야지. 개인 부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도면에는 상수도관이 공사장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가 허가됐지만 알고 보니 공사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부지 경계를 침범하여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사유지 밑으로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허술한 상수도 관리 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에서 절도 용의자가 붙잡혔는데요. 무려 8년 동안 275차례나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전통시장 한 가게에 냉장고 잠금 장치를 부수고 뭔가를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조기 등 제수용품입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좌판 덮개를 벗기고 과일 상자를 훔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상습절도 혐의자는 49살 강모 씨. 강 씨는
주로 새벽 시간에 식자재를 훔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식자재업을 한다고 속였습니다. 직장이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애들한테 거짓말해서 그게 죄송합니다. 직장이 없다 보니까. 강 씨의 절도 행각은 8년 동안 275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여러 곳에서 소량으로 훔치다 보니 장기간 절도가 가능했습니다. 제가 들어서 너무 많이 잊어먹으니까 명절 때 되면 또 우리가 잠복을 하고 밤에 애기차를 대고 차 안에서. 강 씨는 모자를 쓰고 CCTV를 파손하는 수법으로 그동안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재래시장이 붐비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오토바이 싣고 옮겼는데 그 시간대는 자기가 상인으로 가장하기 쉬운 시간이고. 경찰은 강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지원하는 1,000억 원대의 복지사업 예산을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과 겹친다는 것이 이유인데 수혜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송윤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경남의 각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정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사업도 받으시고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도 또 받으시는 분이 생기는 반면에 양쪽에서 다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니까. 정부가 제시한 경남의 중복복지사업은 162건에 1,054억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 장수수당 등 복지사업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좀 더 아끼고 예산을 투명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열악한 복지시설에 예산을 자꾸 아끼려고 하니까 복지시설 현장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딱 4개월 만에 5천 개의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좀 제대로 된 전수조사였을지 자체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당장 복지사업을 정비해야 하는 경상남도와 각 시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정비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수혜자는 경남에서만 29만 7천 명에 이릅니다. 특히나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큰 반발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유료화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셔틀버스 전용 차선이 운영됩니다. 고질적인 교통난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황재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남강을 화려하게 수놓을 유등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마다 소원을 적은 3만 5천 개의 소망 등은 긴 터널을 이루고 유료화 구간 경계를 표시한 성벽 모양 등이 첫 선을 보이는 등 막바지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유료화 구역도 일반 펜스가 아니고 성백등이라든지 설치 미술 등 볼거리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등축제의 특징은 전면 유료화와 함께 크게 강화된 차량 통제입니다.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목요일부터 일요일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주교와 천수교 등 축제장 주변에서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축제장을 오가는 5개 노선 무료 셔틀버스는 올해부터 중간 정류장을 없앴고 셔틀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까지 처음 운영됩니다. 자가용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자가용을 운행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 흥행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 여부는 올해 진주남강 유등축제를 평가하는 가장 큰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연안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흰발 농개의 개체수가 지난해보다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남해군 고현면 일대 연안습지를 조사한 결과 흰발 농개가 200여 개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흰발 농개는 서식지가 급감해 환경부가 2012년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5월 남해 고현면에서 최초로 흰발 농개 45개체가 발견됐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핑계로 정치인이나 입 후보 예정자가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혐의를 중점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또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도 선거법 안내 활동을 하고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를 받습니다. 창원시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병의원 298곳을 노인 독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보건소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 공동시설 행복둥지 1호가 하동군 북천면 방화마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을 연 행복둥지는 연면적 200여 제곱미터의 크기로 남녀방 4곳과 욕실 2개, 거실, 주방 등 공동시설과 식당, 운동실을 갖추고 있으며 하동군은 운영비와 냉난방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행복둥지는 100세 시대 농촌 고령화와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입니다. 추석을 맞아 경남도청 광장 등에서 알뜰장터가 열립니다.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는 오늘과 내일 생산자 직거래 알뜰장터가 열려 도내 18개 시군이 추천한 403개 농수축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67%까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 하동과 하만 마을기업 등 30여 개 단체가 가공상품을 판매합니다. 오늘부터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농수산물 장터에는 경남 3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활동 편의 제공과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 타시도 교육청 근무 경력 인정, 유급 재량 휴업일과 유급 병가일 확대 등으로 조합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3년 8월 단체 교섭을 연 이후 2년 동안 115차례 교섭 끝에 135조 357항의 교섭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